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현대자동차 그룹과 정몽구 회장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의 기업가 정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몽구 회장의 기업가 정신은 그의 부친인 정주영 회장을 빼닮아서 여러 가지 공통점도 있지만 아버님이 했던 것들을 가지지 못한 부분도 있고 아버지가 가졌던 기업가 정신을 더욱더 발전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현장 중심의 품질 경영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하면 된다는 생각과 임자 해봤어 라는 말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로운 곳들에 진출했다는데 아주 큰 역량이 있었습니다. 반면 정몽구 회장은 그렇게 아버지가 진출한 사업에서 직접 현장을 뛰면서 품질, 즉 제품의 퀄리티에도 집착했습니다. 그래서 품질 경영, 현장 경영으로 대표되는 그의 경영 철학이 대변하듯 품질을 중시하고 현장에서 답을 추구했습니다. 따라서 생산 라인에서의 혁신, R&D 혁신,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 즉 공급 관리의 측면에서도 혁신하는 등 공학과 경영을 결합한 과감한 시도와 성취들도 보여줍니다. 또한 자동차 생산 공정 과정에서 최적화된 부품 공급을 모듈화하는 시스템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효율성을 최대화했고 전 세계 균일한 고품질의 생산 공장을 적기에 건설할 수 있는 표준 공장 건설 시스템을 확립해서 그가 추구했던 현장에서의 경쟁력 그리고 품질을 유지하는 데 엄청난 노력을 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쇳물에서 자동차까지라는 모토로 수직 계열화를 완비하고 그룹 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세계 최초로 친환경 자원순환형 사업 구조를 갖춰서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책임과 지속 가능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현장이 곧 경영의 모든 것이다. 품질이 그 기업의 모든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모두 다 혁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 앞서 소개드린 모든 사진에서 정몽구 회장은 현장에서 입는 근무복을 항상 입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았습니다. 또한 그는 현장에 필요했었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NGB라고 하는 산학협력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융복합 연구개발 역량을 보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공학과 경영학이 합쳐져서 품질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즉, 공정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공정을 앞단에 두는 R&D, 즉 공정을 표준화하기 위해서는 R&D를 통해서 제품이나 서비스 또는 공정의 혁신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을 글로벌 탑3로 올려놓은 주역이 바로 이 융복합 연구개발입니다. 그는 재벌 2세였지만 창업자라고 해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의 평가를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2000년 계열 분리 당시의 계열사는 10여 개, 그리고 자산은 약 34조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명예회장에 오르는 2020년에는 계열사가 54개, 자산은 약 248조 원의 대그룹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성과에는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서 소재, 전기, 전자, IT 분야 그리고 친환경까지도 창조적인 융복합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R&D를 중심으로 미래인재 육성에도 집중했습니다. 그는 남양에 세계 최대 규모의 R&D 센터를 설립해서 집중적인 R&D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한 다음에 미래 성장 기반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량의 직접화와 고도화를
동시에 시도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독자 엔진 개발과 수소연료 전지, 파워트레인 시스템을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5.0 타우 엔진, 1.6 감마 엔진 등을 개발해서 이 엔진들이 세계 10대 엔진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현대그룹에서 막 분리되어 빈약한 그룹사였던 현대자동차 그룹은 품질도 안 좋고 소비자 만족도 떨어졌던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20년 만에 이 융복합 연구개발과 현장 중심의 품질 경영을 통해서 전 세계 품질 1위, 세계 판매량 3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으며 아주 획기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이 자동차 산업을 통해서 다른 대기업들과는 달리 중소기업 또는 협력업체와 함께 진출하는 글로벌 자동차 리더로 성장하게 됩니다. 1997년 터키 공장을 시작으로 해외 공장을 건설할 때 빠른 현지화를 위해서 국내 부품 업체들을 대규모 동반 진출시켰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에는 이러한 경우가 드물었고 금융기관이나 서비스 기업들이 소위 말하는 follow the client, 즉 고객을 따라서 해외 진출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은행들과 호텔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생산에 필요한 협력업체, 부품 제조업체 등 공정과 관련된 협력업체들을 한 번에 대규모 동반 진출시킵니다. 이것이 현대자동차 그룹이 최초로 시작한 독창적인 협력체제 기반의 해외 진출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에서도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반 성장의 의지도 보여줍니다. 세계 자동차 산업에서 전례가 없을 만큼 아주 짧은 기간에 글로벌 생산 판매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현대자동차 그룹은 내수 시장에 머물던 기업에서 세계 유수의 경쟁 업체들과 겨루는 기업으로 변화시킵니다. 이처럼 세계 언론들이 관념적으로 사용하는 현대 스피드라는 것은 정몽구 회장의 추진력에 대한 평가로서 2000년대 이후에 더욱더 많이 사용되는 관용 어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몽구 회장은 이뿐만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앞서가는 통찰력과 전략적 결단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역발상 경영인으로도 평가받습니다. 바로 진출한 후 약 25년 이상 매우 힘들어했던 미국 시장에서 다른 기업들은 전혀 하지 않았던 승부수를 던진 것입니다. 현대기아차를 사면 10년 그리고 10만 마일을 탈 때까지 보증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아주 적절하게 효과를 발휘하면서 현대기아차가 글로벌 강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몽구 회장 하면 현대스피드 그리고 10년 10만 마일이라고 하는 것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정몽구 회장은 아버지 정주영 그리고 삼촌이었던 정세영 회장이 자동차 산업에서 이루어 놓은 것들을 한 단계 아니 두세 단계 뛰어넘는 글로벌 그룹사로 키우면서 뛰어난 경영 역량을 보이게 됩니다. 이번 시간은 정몽구 회장의 기업가 정신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그의 기업가 정신 발현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